안녕하세요, 연모씨입니다. 오늘 영상은 갤럭시 S11의 공개가 2달 정도 남은 시점에서 지금 정말 여러가지 루머와 유출 정보들이 전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제가 저번 노트 10 때도 이런 루머와 유출 정보 영상들을 정리해서 보여드렸던 적이 있는데 그때 좀 반응이 괜찮았던 것 같아서 그런 정보들을 기다리시는 분들께 좀 도움이 되고자 이번 S11에 대한 루머와 유출 정보도 한데 모아서 영상으로 찍어보게 됐습니다. 갤럭시 S11이 도대체 어떤 모습으로 출시가 될지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갤럭시 S11의 공개는 내년 2월 18일 샌프란시스코에서 공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현재까지 전해지는 루머들에 대해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먼저 카메라 부분입니다. 이번 S11 유출 내용들 중 핵심적인 부분이 아이폰도 그랬듯이 카메라 성능에 큰 힘을 쏟을 것으로 전망이 된다는 점이었는데요. 그렇게 되면서 후면 카메라가 인덕션 카메라의 디자인으로 출시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갤럭시 유저분들이 아이폰 11 출시 때 가장 많이 했던 얘기가 카메라 디자인이 그게 뭐냐, 카툭티도 구린데 인덕션스러운 디자인은 정말 최악이다 라는 얘기들이었는데 이번 S11의 카메라 디자인이 리얼 인덕션 디자인으로 나온다고 합니다. 아이폰 11의 유출 모델과 픽셀4에 탑재된 디자인과 거의 흡사하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 부분 호불호가 좀 많이 갈릴 것으로 예상되는데 일단은 또 실물이 어찌 나올지 기다려봐야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런 카메라 디자인을 채용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분명히 있겠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화소가 무려 1억 800만 화소의 카메라가 탑재가 된다고 합니다. 1800만도 아니고 1억 800만입니다. 사실 이 1억 800만 화소의 카메라는 현재 출시된 샤오미 CC9 프로 제품에 탑재가 돼서 출시가 됐는데요. 이는 카메라 모듈을 샤오미와 삼성이 공동 개발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샤오미 제품의 경우 화소가 엄청 높은 데에 비해서 AP 성능이 현 프리미엄 제품급인 스냅드래곤 800대 모델보단 떨어지는 730G를 탑재하면서 촬영 후에 화면 저장까지의 3초 정도 딜레이가 생긴다고 합니다. 카메라 스펙을 AP 성능이 너무 못 받쳐주는 것 같네요. 하지만 S11은 화소는 1억 800만으로 같지만 이 모듈에 2세대급이 탑재가 될 예정이며 AP 역시 700대가 아닌 865가 탑재될 예정이기 때문에 딜레이 문제에 있어서는 해결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해집니다. 또한 삼성이 카메라에 있어 특허를 낸 부분 중 하나인 5배 광학줌 기능이 탑재될 가능성이 커서 이젠 스마트폰으로도 5배까지는 품질 손상 없이 이미지를 확대해서 촬영할 수 있게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광학 200까지가 한계여서 그 이상 줌은 되지만 줌을 하면 이미지가 깨졌었죠. 500까지 손상 없이 줌을 땡길 수 있는 점은 저도 좀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아울러 화소가 엄청 높아지면서 루머로는 8K 촬영이 가능해진다고 하는데 갤노트 10이 4K 촬영 시 제한이 걸려 있어서 중간에 잠깐 끊겼다가 이어서 재촬영이 되는 방식인 상황에서 8K 촬영이 가능해진다 해도 정말 짧은 시간만 촬영이 될 것 같기도 하고 사실 8K로 촬영을 해도 그 영상을 제대로 즐기기 위해서는 8K 모니터나 TV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큰 효율이 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요. 어쨌든 기능이 있어도 안 쓰는 것과 없어서 못 쓰는 것은 큰 차이가 있으니 이 부분도 사실 실제로 출시가 되면 한번 써보고 싶다는 생각은 듭니다. 이제 스마트폰으로 8K 영상을 찍을 수 있는 시대가 왔네요.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또 하나 후면 카메라들 중 추가된 하나의 모듈은 레이저 포커싱 관련 모듈인데요. 피사체에 레이저를 쏴서 거리를 측정한 다음 보다 빠른 포커싱이 가능하도록 도와주는 모듈이라고 합니다. 이 모듈이 탑재되면 어두운 곳에서도 포커싱을 잡는 데 유리해지기 때문에 카메라 성능 향상에 제법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후면에 들어가는 트리플 카메라의 각각 스펙은 1억 800만 화소, 4800만 화소, 1200만 화소의 카메라가 탑재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전면 카메라도 안 짚고 넘어갈 수가 없겠는데요. 스펙이 공개되진 않았지만 디자인상으로는 노트 10처럼 가운데 펀치홀 디자인이 될 예정이며 노트 10보다 홀 크기가 역시나 좀 더 줄어서 광활한 화면을 보여줄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배터리 부분입니다. 많은 분들이 카메라 이상으로 관심을 가지실 부분이 배터리일 텐데요. 배터리 용량은 S11 플러스는 5000mAh가 유력하다고 합니다. S10 플러스의
경우 4100mAh였으나 이번 S11은 약 20% 정도 증가한 5000mAh라고 하는데 배터리는 LG화학과 삼성 SDI가 초도 물량을 나눠서 담당한다고 합니다. LG화학은 갤로트 10에 이어 삼성폰에는 두 번째로 참여하는 것이라고 하네요. 참고로 S11은 벌써 국내 인증을 통해 확정이 됐는데 4500mAh라고 합니다. 다음은 디자인입니다. 전체적인 디자인도 렌더링 디자인으로 유출이 됐다는 소식인데요. 화면으로 보시는 디자인이 가장 유력하다고 합니다. 그를 뒷받침해주는 게 바로 케이스들의 유출인데요. 이 케이스들로 인해서 유추해볼 수 있는 점은 앞서 말씀드렸듯 이번 카메라 디자인은 인덕션에 케이스 하단부를 봤을 때 이어폰 단자가 없는 것으로 보아 이번 S11 시리즈도 이어폰 단자는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또한 실제로 인덕션 카메라 디자인의 확정을 뒷받침해주는 실기 유출 사진이 또 공개가 됐는데 현재 테스트폰을 사용 중인 테스터의 사진이 유출이 된 것 같습니다. 테스터의 사진으로 봤을 때 카메라 디자인은 거의 인덕션으로 굳혀지는 분위기라고 볼 수 있겠네요. 다음은 S11의 AP에 대한 소식입니다. 지금까지 국내판은 삼성이 개발한 엑시노스가 들어갔던 것에 비해 이번 S11은 해외판과 동일하게 퀄컴의 스냅드래곤 865가 확정됐다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램은 12기가에 저장 공간은 128기가와 512기가 두 모델로 출시가 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또한 새 모델 전부 LTE와 5G를 지원하지만 우리나라엔 노트 10 때처럼 왠지 5G 모델만 출시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요즘 통신사들 5G 고객 유치에 완전 혈안이 되어 있는 만큼 신빙성이 좀 높은 상황이죠. 그래서 또 하나 예상되는 시나리오는 조금 더 기다렸다가 구매하시면 5G 지원금 혜택을 받아서 좀 더 저렴하게 구매하실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점입니다. 또한 이 라인업은 S11e, S11, S11 플러스 세 종류로 출시가 될 예정인데요. S11 플러스의 경우 갤로트 10 플러스보다 조금 더 큰 6.9인치가 될 것이라고 하는데 어찌됐든 이렇게 커진 인치로 인해 자칫 노트 10의 팀킬이 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지만 이 부분은 나와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노트는 조금은 다른 개념의 폰이니까요. 어쨌든 이렇게 된다면 노트 11 플러스는 더 커지게 되겠네요. 스마트폰들이 이렇게 점점 크기가 커지고 있는데 저도 아이폰 11 프로 맥스를 쓰고는 있지만 사실 좀 화면이 커서 좋은 점보단 한 손 조작에 어려움 등의 불편함이 생기고 있어서 계속 커져만 가는 폰 크기가 개인적으로 엄청 달갑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화면 주사율이 120Hz를 지원할 예정이라는 점입니다. 일반적인 스마트폰들의 주사율이 60Hz인데 비해 S11 시리즈에서는 그 수치의 2배인 120Hz를 최초로 지원하는 스마트폰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주사율이 높아지면 체감상으로도 그 부드러움이 확 느껴지는데요. 실제로 아이폰의 경우 아이폰이 60Hz고 아이패드 프로가 120Hz이기 때문에 둘을 옆에 놓으시고 터치나 스크롤을 해보시면 그 차이를 느껴보실 수도 있고 영상을 보시거나 게임을 하실 때도 움직임에 대한 잔상 차이도 있기 때문에 이 차이는 실제로 써보시면 체감상 확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S11 시리즈는 베젤이 더욱더 줄어들어 화면 비율이 20:9 비율로 늘어난다고 하는데 이 소식을 접하면서 든 생각이 수치가 1만 늘면 제대로 된 영화 비율 21:9 비율인데 이런 비율의 스마트폰 출시도 멀지 않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왠지 노트 11에서 나올 것 같다는 느낌이 드네요. 그 다음 이번 S11의 또 하나의 신기능으로는 반려동물 건강관리 기능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반려동물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기술이 펫테크라고 하는데 이번 S11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반려동물의 체중이나 체지방, 체온 같은 건강 데이터를 스마트폰과 연동해서 보다 체계적인 관리를 할 수 있게 한다고 하는데 저도 강아지를 키우고 있는 입장에서 솔깃할 만한 기능인 것 같습니다. 반려인 천만 시대에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기능이 될 것 같은데요. 진짜 한번 써보고 싶네요. 그 외에 전해지는 짤막한 소식들로는 세로 파노라마 기능이 추가될 예정이며 셀카시 피부에 수분이나 오일 함량을 읽어서 피부 관리에 대한 팁을 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셀카 때 피부까지 인식할 수 있게 된다니 진짜 여러모로 똑똑해지는 것 같은데 한편으로는 좀 무섭기도 하네요. 마지막으로는 디스플레이의 경우 S11e, S11, S11 플러스 세 모델 전부가 엣지 디스플레이로 나올 예정이라고 전해졌다가 최근 루머로는 이 모델에 한해서만 플랫 디스플레이로 출시가 될 수도 있다고 전해졌는데 엣지 디스플레이를 싫어하시는 분들이 또 은근 많이 계셔서 이렇게 된다면 S11e 구매율이 높아질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전망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과연 이렇게 S11 제품군에서 한 가지 모델에만 플랫을 적용을 할지는 역시나 출시가 돼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내년 2월에 발표될 갤럭시 S11 시리즈에 대한 유출 정보 및 루머들을 정리해 드렸는데요. 출시일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하루하루 새로운 정보들이 전해지는 요즘입니다. 좀 더 출시일이 임박해져 오면 정말 그때는 90%급의 신뢰도를 가진 정보가 될 텐데요. 그때쯤에서 다시 또 출시 예상 정보들을 정리한 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연못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